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특별한 한 주였는데요. 미국 고용 쇼크가 발생되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까지 올라갔죠. B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금리 인하가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늘은 주간 현황과 함께 금리 인하 수혜 자산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우선주라는 숨겨진 보석 같은 투자처를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를 먼저 보면요. 다우존스는 0.4% 하락했고 S&P 500은 0.3%, 나스닥은 0.2%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장기 채권은 1.5% 상승이 나왔는데요. 고용 충격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상승한 기업들은 눈여겨봐야겠죠.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 3곳을 보면요.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이번 주 10.7%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법무부가 주장했던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악재가 해소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새로운 악재로는 유럽에서 구글에게 반독점 가징금으로 4.8조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무역 보복이 있을 거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에게는 트럼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인데요. 다음 주 아이폰 17이 출시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주가가 3.1% 올랐습니다. 초슬림 에어가 첫 선을 보이는 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출하량이 3.5%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드컴인데요. 이번 주 8.5%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AI 매출이 63%나 증가했고요. 게다가 오픈 AI와 손잡고 맞춤형 AI 칩을 함께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고객을 뺏긴 엔비디아는 주가가 좋지 못했죠. 하지만 브로드컴이 만드는 칩은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엔비디아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금융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구글 덕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크게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분야인데요. 3%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 11.7%까지 키워졌고요.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랑 성장주를 보게 되면요. 대형 성장주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대형 가치주는 0.4% 하락했습니다. 모두 고점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ETF 밑을 보면요. 그동안 천천히 올라왔는데 이번에 SCHAD가 0.9%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요. 클라우드가 1.2% 상승하면서 선전했고요. AI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밑에 혁신 ETF를 보면요. 원전 ETF인 URA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이 2.8%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금과 함께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미국이 19만 8천 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9만 개로 2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국, 우크라이나 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에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압수한 비트코인을 연방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골드로서 지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 기업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구글과 브로드컴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9%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9.5%까지 키워졌습니다. 오픈 AI 자체측 개발 소식에 타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고배당주를 보면요. 이번 주 반등폭이 큰 기업은 홈디포입니다. 2.8% 반등을 보여줬고요. 경쟁사인 로우스도 4% 이상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수페 배당책 AS 종목이었는데 다행입니다. UNH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50% 이내로 들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홈디포 차트를 보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20 지점이 전고점이라서 트라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지점을 2번이나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될 시기인 거죠.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둔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면 주택 관련 소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홈디포는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매력적인 구간인 건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고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0.3% 하락했고 환율은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0.3% 하락하는 한 주였는데요. 환율은 현재 1390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 압력을 받고 있지만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우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급격한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보다는 개별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SOXL이 5,700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급락에 저가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위랑 3위를 보면 테슬라랑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순매수 금액이 2,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매도를 보면요. 테슬라랑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이 똑같이 있죠. 매수만큼 이탈한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 금액 총액을 보게 되면요. 매도 금액이 더 많죠.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일이 드문데요. 현금을 챙기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도 금액 2위를 보면 엔비디아가 있죠. 3,122억 원이나 됩니다. 오픈 AI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매도한 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엔비디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쉽게 꺾이지는 않겠죠.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이제 10% 정도 됩니다. 그동안 격하게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한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최근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위치인데요. $350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서요. 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현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보면요. 매수 탑10은 거의 대부분 미국 지수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 1위를 차지했고요. 흥미로운 건 미국 30년 국채가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도 채권이 있죠. 금요일 고용이 안 좋게 나오자 실제로 채권이 움직였습니다. 미리 선점한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매도 순위를 보면요. 차이나 전기차나 항생테크 매도가 많았습니다.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자 중국 리스크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집중, 중국 회피라는 트렌드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상당한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게 악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5,000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랑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일 수 있어서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금 ETF나 금 관련 주식도 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도에서 $90억 매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시장이죠. 관련 ETF나 인도 진출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매번 아이폰 출시할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주가를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번의 아이폰 출시 중에서 한 번 빼고 모두 4분기에 주가가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2022년도에는 모두 같이 하락하는 증시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면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서 이미 오르기 시작했죠. 올해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능이 강화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시장 성장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사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1,400조 원의 보상 패키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유통 주식의 1%씩 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시총 2배, 에비타 3배를 올리는 건데요.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올라야 1%의 유통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는 미션이죠. 이런 식으로 미션을 두 번째, 세 번째, 12번째까지 치러야 1,400조 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2번째 미션은 시총 9배, 로보택시 100만 대를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션인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모두 해낼 수 있을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좋을 수 있겠는데요.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LA까지 약 580km를 자율주행하는 장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로보택시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단계지만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미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요. 우리는 차량 소유 대신에 필요할 때 불러서 타는 새로운 이동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통비 절감은 물론이고요. 교통체증이랑 사고도 크게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검증 단계지만요. 머지않아 우리가 흔히 택시를 부르듯 로보택시를 부르는 날이 올 겁니다. 추가로 이번 주에 공개된 테슬라의 마스터플랜 4를 공유드리면요.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 인류 지속 가능한 풍요를 실현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4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배터리 AI 로보틱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데요. 즉 교통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까지 테슬라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게 되면요. 화석 연료의 의존을 크게 줄이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쓰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의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미국 8월 고용 쇼크 이야기인데요. 일자리가 22,000개 증가하는 거에 그쳐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업률 또한 4.3%로 올라갔죠. 이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파월 의장도 비컷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버핏은 현금성 자산을 꽤 많이 늘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해외 ETF 보유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탑10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QQ가 4조 1,400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TQQQ, TSL의 VO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8위에 있는 SGOV인데요. 1조 3,700억 원이나 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SGOV는 미국 단기채 ETF인데요. 경제 위기를 대비한 안전자산 투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버핏과 유사한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SGOV의 배당률을 보면요. 현재 4.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GOV는 금리 인상과 함께 배당률도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배당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4%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금 관리 차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죠. 특히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을 운용할 때 유용합니다. 9월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요. 89%의 확률로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0.5% 비컷 가능성도 11%나 되는데요. 이번 고용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 압박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도 숫자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연말까지 강한 금리 인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다.
SGOV의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요. 분기별로 정리해봤더니 작년 4분기부터 배당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동결되면서 2분기에는 배당금이 유지됐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금리가 내년까지 계속 내려간다면요. SGOV의 배당금도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성 자산의 매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주인데요. 모건 스탠리 우선주 배당률을 보면 현재 7.13%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의 배당률은 6%였고 지금은 7%죠. 일반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배당률이 계속 7%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와도 6%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선주의 매력입니다. 모건 스탠리 우선주의 차트를 보면요. 저금리 시기랑 고금리 시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주가가 꽤 높게 형성이 돼 있었죠. 고금리 시기가 되면서 25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요. 우선주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25.5달러인데요. 주가가 30달러까지 상승하면 시세 차익이 17.6%가 나오게 됩니다. 배당을 7%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면서 17.6%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면 배당률 또한 7.1%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총 수익은 24.7%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우선주 시장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일반 주식에 비해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선주의 장점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의 우선주는 안전한 편인데요. 만기로 인해 사라진 종목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추려보면요. 총 33개의 미국 은행 우선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분석해 볼게요. 종목을 보기 전에 우선주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려보면요. 은행이 25달러의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고정 배당금을 받다가요. 만기가 되면 25달러를 회수받는 조건입니다. 콜 데이트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은행이 원할 때 25달러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장하고 5년이 지나면 회수 조건이 달성이 되는데요. 25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고 있다면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져서 은행이 회수를 잘 하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3개의 우선주 중에서 만기 예상 수익률이 높은 종목 7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SB-Q가 58.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15.75달러이기 때문에 25달러의 회수를 하면 약 59% 수익이 발생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16에서 18달러 정도가 단가인 건데요. 그러면 40%대 만기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상한 여부는 운영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평생 만기가 안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만기가 없다면 계속 배당만 받고 살 수도 있는 건데요. 현재 배당률이 약 6%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선주 프리콜 투자 전략을 설명드려보면요. USB-Q 우선주는 현재 15.75달러여서 매수하면 배당률 5.97%를 받게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면 분기마다 세금 징수하고 127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배당을 받다가 5년이 지난 지금으로 계산해보면 2026년 1월이 5년차가 되는데요. 우선주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5달러의 US뱅크가 내 주식을 사가게 되면요. 그럼 콜 차익이 58.7%가 생기게 됩니다. 배당률 5.97%의 콜 차익까지 덤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총 수익률이 60%가 넘게 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됐다고 무조건 회수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어야 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만기가 지난 우선주는 현금 흐름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좋겠죠? 33개 종목 중에서 이미 콜 가능한 종목을 추려보면요. 17개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회수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25달러보다 낮은 단가를 보여주는 종목은 9개가 있습니다. 보통 콜 가능한 종목들은 25달러쯤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도 절반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9개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이 현금 흐름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골라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을 체크해보면요. 적게는 5.7%에서 많게는 6.1% 정도가 됩니다. 만기일은 모두 지났죠. 가장 오래된 것은 왼쪽에 있는 2011년 만기 상품이 있는데요. 만기가 한참 지나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14년째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추가로 만기 회수되면 얻게 되는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적게는 13.4%에서 많게는 27.6%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배당률의 무게를 두되 콜 차익도 고려해서 종목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콜 차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배당률은 내가 매수한 금액이 곧 배당률이 되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하죠. 이제 배당률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주 33개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배당률 탑7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모건스탠리 우선주인데요. 시리즈 2입니다. 7.12%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모건스탠리 상품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시리즈 F 상품입니다. 6.93%인데요. 모건스탠리가 다른 우선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우선주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배당금을 지급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금액이 같은데 최근 2년 동안 0.03달러 올랐는데요.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배당률 점검을 해보면요. 현재 배당률이 7.13%로 10년 평균보다 높은 상태고요. 그만큼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0%라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SGOV 같이 단기 채권보다는 높은 배당률에 안정적인 인컴을 고려할 수 있는 우선주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당과 콜 차익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건스탠리 우선주는 7.12%로 고배당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만기 회수하게 되면요. US뱅크의 우선주가 58.7%의 콜 차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반대로 모건스탠리는 25.5달러여서요. 0.5달러만큼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과연 둘은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 걸까요? 만기 회수가 안전하다고 가정한다면 모건스탠리가 더 좋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조만간 회수될 거라고 믿는다면 US뱅크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옳은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둘 다 투자금을 오랫동안 빼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매수하려고 보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 찾는 방법이 제각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US뱅크의 시리즈 Q를 찾는다 그러면요. 미래에셋과 키움에서는 어플을 찾을 때 USB-Q를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삼성증권에서는 USB_PQ를 입력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는 또 다른데요. 시킹알파랑 야후 파이낸셜을 표시해뒀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거래량입니다. 어제 새벽에 캡처한 건데요. US뱅크의 호가창을 보면 상당히 얇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 한 칸이 1에서 2%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US뱅크 우선주의 거래량을 체크해보면요. 1일 3.8억 원, 일주일 평균 11.2억 원, 한 달 평균 8.5억 원입니다. 하루에 8.5억 원이 거래된다면 상당히 부실한 종목인 건데요. 투자를 한다면 평균 거래량의 5%를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US뱅크 우선주에 투자한다면요. 4,250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상 되면 나중에 찾을 때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미국 은행 우선주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금액 10억 원을 넘는 종목을 필터링 해보면요. 33개 중에 25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콜 차익이 생기는 종목을 보면 17개고요. 그리고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종목을 보면 4개가 있습니다. 선별된 4개의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모건스탠리 시리즈 K를 제외하면 만기가 길게 남아서 이제 콜 차익이 상당히 크죠. 34%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배당률은 모두 다 5%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리즈 Q이죠. 배당률과 콜 차익이 모두 다 높습니다. 단가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꼭 투자 시에 단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GOV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주 투자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고민될 때는 바벨 전략으로 양쪽 모두 다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콜차익을 고려해서 SGOV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를 절반씩 넣으셔도 되고요. 고배당 목적으로 모건스탠리 우선주를 반반씩 투자하셔도 됩니다. 혹은 우선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나눠서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거래가 많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게 테스트 해보시고 내게 맞는 투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우선주 말고도 다른 종목이 마음에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엑셀 파일 공유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9월 8일에서 19일까지인데요. 옥시덴탈, 도미노피자, 머크, 알트리아,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요. 실업률 다음으로 중요한 물가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수요일에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목요일입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아침 커뮤니티 뉴스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 막스의 명언을 공유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전마진은 모든 투자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현금 또한 우리의 안전을 측정하는 도구죠. 다가올 변동성이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되세요.